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일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A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5팀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저는 정영찬 마케터입니다. 자, 일단 오늘 라이브 주제는 저보다는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이상민 마케터가 이제 저기서 왔는데 광고 대행사 100% 활용하는 법? 네, 제대로 맞습니다. 활용하는 법. 이걸 왜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인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 대행사에 문의를 하실 때 전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 마케팅에 대해 무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 전화를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저 이거 매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마다 각 상황이나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목표로 달성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은 이제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 두 입장이 서로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제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딱히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대행사에서 질문을 던지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행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 네, 맞습니다. 효율 높이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라이브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뭐 캠페인 구성을 짜고 뭐 이런 소재를 써보는 건 어때요? 뭐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때요? 이 매체는 어떠세요라는 건 사실 그 어떤 대행사 그 어떤 마케터도 사실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마케터의 취향이나 아니면 마케터가 뭐 운영해봤던 그 레퍼런스로 인해서 물론 성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세팅은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후보를 여러 개를 들고 어쨌든 난 더 나은 대행사, 나랑 더 잘 맞는, 그리고 나를 좀 더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는 대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케어해드릴게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저희가 효율 무조건 높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일단 광고주분들도 광고를 이제 맡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까지 라이브 보면은 거의 다 뭐 업종별 추천 아니면은 뭐 매체별 추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앞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대행사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대행사를 고르기 위해서 광고주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질문 요소들 이게 있으면은 뒤에 이제 다른 영상에 있는 매체나 아니면 뭐지? 까먹었어. 매체나 업종별 그런 리스트 보는 것 그걸 이제 볼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 질문을 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광고 대행사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면 담당자를 배정 받았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길 이게 그냥 기도해야 되는 정말 무책임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선택했고 그 대행사를 통해서 전략을 제안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목표와 아니면 브랜드 컨디션이라도 설명을 한 후에 저의 전략을 그러니까 맞춤 전략을 제안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광고 얼마 정도 쓰고 싶어요. 어떤 광고 그냥 효율 잘 나오나요? 이렇게 문의하는 것보다는 저의 브랜드에 대한 설명,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신 후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매체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데 로아스가 예를 들면 뭐 한 2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자체로는 세팅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예를 들면 배너 광고를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배너 광고를 통해서 쇼핑 검색 광고에 로아스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든지 광고 운영 중이시라면 광고 운영 중이시랍니다. 네. 광고 운영 중이시라면은 못해도 어떤 매체를 운영했고 네. 운영 중이고 네. 그리고 그 매체의 맞습니다. 성과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이용하는 매체를 똑같이 이용하던 네. 아니면 타 매체 추천해봤던 자기들이 갖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KPI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거기에 더해서 캠페인 세팅은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좋은 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광고 운영 중이신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예 신생업체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직 매체를 하지도 않고 계실 거고, KPI가 뭔지도 잘 모르실 테고, 성과도 아예 광고하지 않으셨으니 없으실 테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나 저희한테 궁금해 하실 텐데, 만약에 신생업체라면 KPI를 잡는 게 먼저, 예를 들면 브랜드 컨디션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브랜드 컨디션이라는 게 네. 사실 듣기만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KPI 뭐를 브랜드 컨디션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신생 브랜드인데 뭐 브랜딩을 원하는 건지 네. 전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회원가입 몇 명을 원하는 건지 네. 뭐 이런 조금 그냥 자세한 그냥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약간 좀 더 디테일한 그쵸. 네. 목표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DB 200명을 어느 기간 내에 받겠다.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몇 언제까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회원 가입 수를 뭐 예를 들면 1000명을 획득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신생업체들은 사실 저는 어떤 질문을 제일 많냐면 저희가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딴 데는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라는 질문을 네, 진짜 많이 정말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업체에 대한 뭐 광고 운영 성과나 어떤 거 운영했고 거기에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필요한 내용일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교 1등의 공급법을 따라하는 데서 내가 전교 1등이 되는 맞아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각 상해에 맞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그럼 좀 더 빠르게 알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경쟁사 분석이 아닐까요?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의 경우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겠네요. 왜냐하면은 경쟁사라고 하면은 업계 탑부터 업계 바닥까지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생 경쟁사라고 치면은 나와 가장 비슷한 상황의 업체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경쟁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위치한 업체가 바로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사도 나와 가장 비슷한 경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브랜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객단가를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커머스 업종의 경우, 맞죠. 네, 물건을 팔 때 내 제품이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싸지는 않은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경쟁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겠죠. 근데 이 객단가를 이제 품질로도 당연히 따지긴 하겠지만 단순히 품질만으로 따지지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회사 월세 내야 되고 직원들 그렇죠. 월급도 줘야 되고 내 돈도 벌어야 되고 광고비도 써야 되고 만약에 맞습니다. 모델 쓰고 있다면 모델비도 나가야 되고 뭐 유통 나간다면 유통비용도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품질로 인해서 품질이랑 뭐 우리가 이렇게 질이 좋다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건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저는 신생 브랜드면 제일 먼저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 경쟁력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경쟁사들 뭐 나랑 비슷한 브랜드 업계 뭐 탑부터 업계 바닥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내 물건이 경쟁력이 있냐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게 물론 브랜드 인지도나 파워를 보기도 하지만 메인 키워드급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얼마나 싼가 맞아요. 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무작정 우리 이거 원가 10,000원인데 8,000원에 파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측정한 가격에 판매를 잘 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저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브랜드 인지도와 이걸 판매하는 거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다 보면은 분명 이제 안수 충돌이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객단가를 측정을 할 때 초반에는 내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뭐뭐뭐 써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 팔면 얼마가 남아서 광고에 다시 얼마 투자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게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 브랜딩에서 써도 되고 모델에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를 위한 컨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객단가 체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뷰티 업종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뷰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요. 그쵸.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엄청 비싸지는 않은데 광고 비용이 비싸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한 번 클릭하는데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 제품 막 4,900원이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걸 그냥 팔면 사실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그렇죠. 적자면 요거 객단가를 어떻게 늘려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짜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획력을 못해도 그 회사 내부에서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질문 하나 던져주셨는데.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정리를 하고 있고 저와 질문을 던져주신 걸 보면 광고 대행사에서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매체를 비교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경쟁사가 어떤 매체에 어떤 예산을 써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확인이 어렵기는 합니다. 100% 알 수는 없죠. 100% 알 수는 없죠. 근데 대신에 러프하게 이런저런 매체를 하고 있더라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매체보다는 이 경쟁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쓰고 있더라. 네, 맞습니다. 제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검색 광고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이제 그 메인 배너 뭐 롤링보드나 타임보드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체도 매체인데요. 저는 어떤 걸 먼저 하냐면은 어쨌든 그 경쟁사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매출이 걔네가 100% 얼마를 판매하고 있는지 어디서 얼만큼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도 그 브랜드 검색자보다 우리 브랜드 검색자가 더 많게끔을 1차 잡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 팔리고 어떤 매체에 얼마나 쓰고 이거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경쟁사 아니면 업종 내에서 우리 브랜드가 위치한 콜릿수를 다른 경쟁사보다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을 저희가 연구하고 그런 거를 제안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객단가, 뭐 품질,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신생 브랜드에 조금 더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사실 광고 운영을 한 번이라도 해봤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너무 방치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매체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는구나 이 매체 하니까 어떤 애들이 보는구나 정도는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 운영을 했을 때 뭐 단가가 어땠네, 뭐 CTR이 안 좋았네, 효율이 안 좋았네,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신생업체한테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부터 원론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생업체가 가져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둘러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뭐 저희가 마케팅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고 있긴 하지만 대행사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행사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대행사에서 이런 말 하는 거는 조금 걸러들어라 하는 말들 있나요? 대행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맞나요? 하는 딱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네. 물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하나한테만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의를 분명 여기저기 많이 할 거란 그쵸, 말이에요. 네. 나와 더 잘 맞는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서 여기 막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저기에선 이렇게 된다던데요. 맞아요. 저기는 이렇게 한다던데요. 전에 저희가 이용했던 대행사는 이랬는데 요것도 하나 있어요. 제 지인이 어떤 매체를 썼는데 뭐 몇 퍼센트가 나왔다느니 그렇게 똑같이 해줄 수 있나느니 그것도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행사에서 해주는 말 중에 좀 걸러 들어야 되는 말이 좀 필수가 있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해주겠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거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발언이에요. 무조건 되니까 광고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과도한 광고비를 무조건 태워라. 예산 올려라. 적당한 예산을 KPI에 맞는다면 예산을 올리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긴 하지만 KPI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도하게 예산 많이 올려라. 그냥 자기 영업 실적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걸러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하시는데 솔직히 자신의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렵긴 해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광고 대행사를 선택해서 문의를 주시는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보통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큰 브랜드보다는 거의 다 소상공인들 분들이다 보니까 예산은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한계가 있으면은 그 메타에 뭐 얼마 하고 싶어요, 뭐 구글에 얼마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비용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왜 이 비용으로는 그 매체 운영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너네가 예산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되죠 다 되죠. 그냥 얼번 부리고 맞아. 다 된다. 그럼 메타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도 사용 가능해요? 되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실 이거 계속 메타 얘기를 듣긴 하는데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데도 있어요. 전에 대행사에서는 썼던 대행사에 메타 하루에 10,000원씩만 해가지고 30만 원만 태워도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효율이 안 좋았다. 당연히 효율이 안 좋겠죠. 그렇죠. 하루 1, 2, 3 만 원으로, 그러니까 1, 2, 3 만 원으로 운영을 못 한다가 아니라 1, 2, 3 만 원이 왜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늘리기는 싫고 30만 원 안에서 효율은 내고 싶은. 맞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저는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10,000원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좀 먼저 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하셨을 때 캠페인 세팅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10,000원을 하셨으면 타겟팅 어떻게 잡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맞춤 타겟 어떻게 잡으셨어요? 맞춤 타겟 수 잡으니까 몇 명 정도 나오던가요? 그래서 물어보셨을 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었으니 실질적으로 제대로 광고 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됩니다. 예산 올려다 라기보다 예산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그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 들어오면은 메타 하지 말라고 해요. 아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메타 하루에 10,000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쓰실 거면은 그 돈으로 국밥 사 드세요. 네. 그 돈으로 하루에 10,000원 커피 2잔 사 드세요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뒤에 이제 덧붙이겠죠.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제 다 설명을 해주면은 맞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 있잖아요. 광고주들을 이해시키지 않는 대행사는 일단 맞아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뭐 혹시 뭐 또 있나요? 두 번째? 무조건입니다. 충분한 근거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얘기한 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던지 낮추던지 어떤 매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광고주에게 설명과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거에 의하지 않은 예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쨌든 설명이 충분치 않은 제안이라 할까요? 설명 불충분 제한. 네. 이 정도면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네요. 몽키쌤은 들어보셨나 보네요. 무조건 네. 효율 나오는 것도 피해야 된다. 맞아요. 효율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효율을 어떤 거를 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은 덜 벌었지만 로아스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로아스가 낮아졌지만 금액 대비 광고비 투자 대비 그래도 이 정도는 벌었으면 괜찮은데 싶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로아스로 진행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게 일단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정확한 이게 로아스의 함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로아스가 너무 함정적인 게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3만 원짜리 상품에 등록을 해놓고 또 로아스 네. 3만 원짜리 상품에 등록해놓고 하루 예산을 1,000원으로 설정한 다음에 한 달 동안 딱 한 번 팔리면은 저희가 얼마 썼죠? 3만 원 썼네요. 그러면 3만 원 써서 3만 원짜리 하나 팔았으면 로아스 100%가 나오죠. 뭘 그렇게 해. 자, 로아스. 네. 로아스 맹신론자. 맞아요. 맹신노노. 그 로아스 얘기는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꼭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말해 저는 그 로아스가 뭐 300%밖에 안 나왔어요. 뭐 400% 나왔어요. 근데 뭐 누구는 800% 나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로아스 왜 맹신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가 그러니까 내가 광고비를 10,000원 썼어요. 그래서 판매 이제 전환이 10,000원 나왔어요. 그럼 로아스 몇 프로죠? 100%죠? 100%죠. 네. 그럼 내가 똑같이 광고비 10,000원 썼어요. 근데 전환값이 30,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300%죠. 300%죠. 이걸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해서 파워링크나 이제 이런 키워드 광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CPC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쓰고 싶은 메인 키워드가 있어요. 메인 키워드 어떠죠? 비싸죠. 비싸요. 그럼 내가 똑같이 10,000원을 하루에 10,000원을 썼다라고 했을 때 메인 키워드가 약 5,000원이라고 해봅시다. 네. 5,000원은 두 번 클릭 끝. 맞아요. 근데 이 두 번 클릭 중에 이제 10,000원짜리 이제 똑같은 게 하나 팔렸어. 네. 그럼 100%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서브 키워드를 쓰자. 네. 조금 싸요. 좀 쌈. 이거 뭐 어떻게? 뭐 한 2,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4번 클릭했죠? 그래서 여기선 3개가 팔렸어. 그러면 300%죠. 이 차이거든요?
로아스를 낸다라는 게 사실 이 차인데 네. 질문 한번 읽어드리면 회사에서 광고 대행사 네. 광고비를 줄일수록 로아스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가 좀 광고비 다운은 로아스 업. 다운, 로아스 업. 네. 이게 저희가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이게 광고비를 줄일수록 로아스가 높아진다. 광고비는 줄는데 전환값은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아스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얘기해? 어떤 매체를 이용 중이실까요? 키워드 광고, 이제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배너 광고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그 매체별로 따라 다르기는 네, 한데, 광고비는 떨어지는데 로아스가 올라간다? 어쩌면 저는 이제 예상을 해보건데, 물론 키워드 그룹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메인 키워드를 사실 좀 밀고 가요. 우리께 계속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이제 선두로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싸니까 클릭 조금 나오고 손님 조금 오고 로아스 이제 이렇게 딱 멈춰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메인 키워드를 쓰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노출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막 올라가요. 그럼 메인 키워드가 아닌 예를 들면은 뭐 경찬 앰플 뭐 이런 서브 키워드로 유입이 생기는 거예요. 서브 키워드 유입이 되는데 싸. 근데 클릭은 더 많이 나와. 손님 메인보다 많이 와. 그러면은 광고비가 떨어져 있는 대신에 손님이 늘어났으니까 로아스가 올라가겠죠. 요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키워드는 키워드 광고 하시고 배너는 메타랑 구글 쓰신다고. 배너는 메타랑 구글을 쓴다. 사실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많이 봐요. 트래픽을 쓰고 있는지 전환 캠페인을 쓰고 있는지 구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지면에 노출을 하고 있는지 뭐 디스커버리만 쓰고 있는지 GDN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지 뭐 유튜브를 쓰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메타랑 구글 같은 경우는 최적화 키워드 광고는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죠. 우리가 하나하나 이건 팔리네 안 팔리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최적화를 하지만 메타랑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AI 머신러닝이 돌면서 최적화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최적화가 돼서 효율이 낮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가 되면은 처음하면 할수록 이제 CPC도 점점점 줄어들고 CPC가 줄어들면서 모수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수는 많아지고 더 적절한 타겟을 찾아가게 되면은 광고비 대비 이제 전환이 많아지니까 로아스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키워드는 사실 제일 많이 이제 스토리상 되는 게 딱 요거예요. 네, 맞아요. 광고비는 줄었는데 매출은 그대로여서 로아스가 오른다. 네, 딱 요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검색 시스템,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차원 보고서로 한번 로우 데이터를 한번 쫙 뽑아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우 데이터를 뭐 90일치 통으로 뜯으면은 보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뭐 주별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키워드에 업다운이 조금 많이 있었고 어떤 키워드에 이제 어떤 그룹에서 이제 업다운이 많이 생겼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3달 전에는 메인 키워드 아니면 우리 브랜드 유입이 없었는데 메인으로 유입을 시킨 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브랜드명이 들어있는 서브 키워드로 우리 브랜드 키워드로 많이 들어오네? 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메인 키워드의 CPC를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싸고 그리고 우리를 찾는 그 니즈가 뚜렷한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순 파워링크가 아니라 뭐 브랜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매체 그 검색 매체를 살짝 이렇게 바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에 따라 다르고 아니면 브랜드 쿼리수에 따른 브랜드 검색 광고로 아예 옮긴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배너 자체는 AI 최적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캠페인 세팅을 좀 더 바꿔본다든지 맞죠.
타겟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아스를 좀 향상시키는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만큼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너 이제 그런 DA 광고들은 우리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키워드로 놓고 누구한테만 검색되게 딱 이게 아니다 그쵸, 보니까 배너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내가 설정한 타겟이나 설정한 짐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효율이 나오는지 꼭 확인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계속 바꿔주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네. 메타의 비용을 반으로 줄인 지 2달째인데 전화 매출은 유지되고 있으시다. 최적화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메타의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전 매체의 매출이 유지되는 건지 메타만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가 네네.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메타 내에서 전화 매출을 얘기하신 게 아니실까 싶기는 한데 혹시 확인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으로 줄이면서 뭐 다른 캠페인 세팅이나 캠페인 설정에 대한 액션을 하셨는지 또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메타 메타 내주니까 축하드립니다. 좋겠네. 이건 좀 부러운데. 네. 반으로 줄인 지 2달째면 그러면은 전환값이 잡힌다고 하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전환 캠페인을 쓰잖아요. 근데 전환 캠페인의 그 머신러닝이 짱 돌아갔습니다 하는 기준 아시죠? 네. 네, 전환 50개. 네, 맞습니다. 전환 50개. 일단 요게 잘 돌아갔다. 초기 세팅을 잘 하신 것 같다. 초기 세팅 잘했다. 이제 초기 세팅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지면, 어떤 소재,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타겟,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뭐 연령 뭐 이런 것들 초기 세팅을 잘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잘 돌아갔고 최적화가 잘 되어서 이제 비슷한 전환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비도 반을 줄였는데 전 매출은 20% 빠졌다. 혹시 광고비를 줄이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메타는 이제 2달째라고 하면은 이제 6월에 들어서 2달째가 되는 건지 그러면 약 한 달가량 빠졌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광고비를 이렇게 쓰잖아요. 광고비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보면 매출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광고비를 이제 어느 정도 안 써도 우리 브랜드 유명해지고 뭐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딱 그 임계점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 임계점에서 4월부터 줄였어요. 이 임계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2달은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각 사용하는 매체마다 전환을 가져갈게 라고 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광고를 당장에 멈추고 비용을 줄였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액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내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놨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항상 말하는데 그 제품마다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스킨 로션은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산다라고 해도 뭐 한 번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쓰는 거는 이제 그 기한이라는 게 찾는 기한인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한 2-3달 동안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가 이제 요게 서서히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서서히 다시 줄어드는데 이거를 이제 4월부터 줄였다라고 하면 4월, 5월 이제 딱 2달 된 거잖아요. 20%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달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를 줄인 시점부터 매달 유입량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유입이 줄어들고 이제 우리 페이지로 들어온 유입이 줄어들고 뭔가 액션하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그 전 매출에는 생각보다 엄청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고 있는 이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고 만약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브랜드들은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광고를 했다 멈춘 자리에 이제 새로운 광고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타겟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10만 원어치를 계속 이렇게 타겟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반으로 딱 줄여서 5만 원어치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5만 원어치의 사람들은 또 다른 광고들이 막 이렇게 메꿔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막 이렇게 메꿔주면은 결국은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상시 노출할 광고가 있고 시즌성으로 내가 힘을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광고가 있는데 전달 대비 유입이 40%나 빠졌어요. 이번 달이 고비인가요? 네. 네, 요거 꼭 체크를 좀 더 타이트하게. 네, 맞아요. 해야 타이트하게 될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체별로, 네. 소재별로 유입이 얼마 빠졌는지, 노출량이 얼마 음. 빠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별로도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주별로 확인하면 좋죠. 월로 보기에는 지금 이번 달이 고비일 수도 있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시간대를 좀 더 시간 간격을 좀 더 줄여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달 대비 유입은 40% 빠졌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신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도 다시 와요. 근데 맞아요. 신규는 줄면 줄수록 다시는 안 올 사람들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빠진 거면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달 대비 유입 40% 그러면은 4월 대비 유입은 얼마 빠졌는지 이런 것도 시즌별로 다 대비해가지고 빠진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셔야 해요. 좋은 게 아니라 꼭 하세요. 네. 꼭 하시고 그 광고 유입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게 참 많이 하거든요. 광고비를 줄였는데 매출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어서 로아스가 그대로다. 이게 정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졌나봐 이렇게 으쓱으쓱 할 때쯤에 네. 이제 확 무너지는 딱 그 시즌이어가지고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로아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맞아. 딱 그 로아스 얘기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신규 유입이 많이 빠졌고 신규 매출보다는 기존 고객의 매출이 많긴 합니다. 그러면 기존 고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쓰고 또 사거나 그쵸. 다 쓰고 아니 타 브랜드를 찾아가거나 써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쓰고 남거나 쓰고 사라지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존 고객의 매출은 그냥 매출로 들고 신규 매출을 계속 늘리는 거를 하셔야 돼요. 신규를 계속 들어야 되고 그 신규가 기존 고객 이제 충성 고객이든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존 고객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기존 고객층에 대한 광고비를 줄이고 그 광고비를 신규 고객을 위한 광고로 더 쓰는 이제 이렇게 비율 조절을 하는 거지 그냥 광고비 대폭 삭감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아스가 단순히 높아진다고 해서 광고비를 줄여버리면 신규 고객에서 더 이상 유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멀쩡한 건물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그죠.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임대방 나온 그런 건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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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 안 나는데 광고비로는 유입되는데 신규가 안 느는데 신규는 안 나고 광고로 유입은 되는데 전환까지는 잘 아니에요. 자사몰 내 서비스 문제일까요? 요거는 사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컨디션인지 네. 아니면은 뭐 자사몰 내에 정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사몰 컨디션도 괜찮고 뭐 한데 굳이 내가 여기서 안 사도 되는 맞죠. 것들일 수도 있고 페이지 체류 시간 같은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률이랑 체류 시간도 확인해보고 기존 고객 대비 신규 고객이랑 차이점을 한번 보는 것도 좋긴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처음에 논타겟으로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고객층은 뭐 3, 40대구나 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다른 게 뭐냐면 클릭을 많이 하고 노출이 많이 된 거는 20대 여성일 수 있어도 네. 정작 들어와서 사는 거는 3, 40대 여성이야. 그럼 우리 고객은 3, 40대 여성이죠. 근데 단순 눈앞에 있는 나이대별 CTR만 보고 20대한테만 광고를 계속 때리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일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상 경우의 수가, 확인을 너무나도 많아서 네, 어떤 상태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브랜드명을 살짝 제 메일로 알려주시면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로아스 얘기만 하다가 로아스의 함정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단순히 로아스 많이 높여주세요 이런 것보다 다른 측면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쵸? 대행사를 사실 제대로 쓰려면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린다고. 메일은 여기 보시면은 제 직통 번호와 제 메일이 바로 이제 있습니다. 제 옆에 이제 바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이상민 마케터나 아니면 저나 같은 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시든 같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제 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아스도 됐고 CPC도 됐고 로아스 왜 속으면 안 되는지도 됐고 맞죠? 네. 메타 전환 캠페인은 아까 이제 여기 이유드님 거 얘기를 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였고 자, 자 광고사를 또 100% 활용하는 법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광고 대행사를 활용하는 법, 하는 법. 광고 대행사를 100% 활용하는 법.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요. 광고 대행사를 100% 활용하는 법. 저는 이거는 조금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마케터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케터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광고 대행사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그냥 억울하고 분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부족했던 거는 대행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 광고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걔네가 하는 말을 그냥 사실 몰라서도 있고 귀찮아서도 있고 이거 이래서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말았던 게 일단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똑같긴 한데 광고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네. 왜 광고를 꾸준히 해야 되는지, 왜 예산이 들락날락하고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왜 매체를 여러 개 써야 되는지, 이 매체를 쓸 때 왜 요건 같이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내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 사실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막 아무리 얘기 뭐 대표님들이나 하면은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이거 하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광고를 몰라서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비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소구점 체크를 일단 못했죠. 그리고 소구점 체크를 사실 대행사에서 해주잖아요. 그쵸. 요것보다는 요렇게 밀고 가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라는 이런 기획을 조금씩 다 짜주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많이 무시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고 그걸 광고하는 사람은 얘인데 이제 내 제품 내가 제일 많이 더 잘 알고 더 좋은 거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그쵸. 뭘 알아? 하는 맞습니다. 약간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걔네들이 짜줬던 기획을 조금 무시했던 경향도 있던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인 게 무지함과 무시 그래놓고 방치 맞아. 방치가 섞여서 망했다. 일단 나는 망했다. 네, 딱 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했던 요 내용과 똑같긴 하지만 딱 바로 상민 마케터님 얘기해 주셨는데 대행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저 잘해주길 기대하고 브랜드 무채 맡기는 것보다 운영을 했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효과 이만큼의 효율이 나왔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신생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된 어떤 업종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사는 요건데 만약에 대행사 측에서 판단하거나 파악했을 때 경쟁사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쵸.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매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ROI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서 못해도 노아스로 치면은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거죠. 그냥 잘 팔리면 좋겠어요. 많이 팔리면 좋죠. 많이 팔리면 예산 더 쓸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많으시죠. 잘 되면 예산 더 쓸게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디테일한 KPI를 조금 알고 짜서 맞아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셔도 네. 그러니까 땡큐죠.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그렇죠. 지식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대행사들이 말하는 전략이 뭔지 그리고 광고 보고서를 보내주면 그 안에 광고 보고서에 뭐 예를 들면 CTR이 뭔지 CVR은 뭔지 뭐 그러니까 전환이 뭔지 그래서 지금 이 광고 보고서가 뜻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은 할 줄 아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비싼 돈 주고 광고 대행비 쓰면서 하고 있으니까 뭐 어른이 잘 하겠지 라면서 보고서 보내주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그렇게 되시는 게 가장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신가. 맞죠. 대행사들 쓰고 망했다. 딱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사한테 돈 주고 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잘 되면 돈 더 쓸게요. 이게 왜 저는 당연히 잘 되면 돈 더 쓸게요. 감사하고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니요 잘 돼도 잘 돼서 돈 똑같이 써도 상관없으니까 초반에 조금 잘 잡아야 되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얘기 드린 거는 뭐 월 100만 원 대행사 입장에서 대행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예산을 그렇게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면은 월 예산 월에 한 100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꼭 근데 그거는 조금 부담되는 것 같고 잘 되면 더 쓸 테니까 30으로 맞춰주세요 아니 50으로 맞춰주세요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월 100을 잡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매체를 쓰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는 꼭 쓰고 싶은지 아니면 소재를 몇 개, 캠페인을 몇 개 운영하고 싶은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예산이 못해도 요 정도는 운영이 돼야지 KPI 도달이 어느 정도 되겠는데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딱 100만 원 깔끔하게 써가지고 우리는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매체로 빠르게 바꾸자. 이거를 한 달이면 끝낼 거를 30만 원씩 3, 4개월 동안 50만 원씩 두세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기간은 길어지니까 쓴 돈은 똑같은데 기간은 길어지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다른 대행사에서 잘해준다 해서 가려고요 라고 하면은 저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체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무작정 한 몇천만 원 쓰시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해서 못해도 요 정도 예산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내 마음대로 막 주머니에 돈권이 막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매체를 포기하든 캠페인 수를 포기하든 아니면 키워드를 포기하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 되면 돈 더 쓸게요.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요. 똑같아요. 30을 쓰든 50을 쓰든 앞으로 내가 새롭게 쓸 매체가 새롭게 쓸 소재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걸 빠르게
테스트하고 잘 되는 걸 빠르게 찾기 위해서 예산 기준이라는 걸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차라리 예산이 얼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산을 물어보거든요. 예산을 물어보는 게 얘 돈 많이 쓰네, 조금 쓰네 이게 아니라 정말 네가 원하는 걸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고 물어보는 그쵸, 네. 거기 때문에 예산을 물어보면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이게 정확하게가 아니고 러프하게라도 괜찮아요. 그냥 대략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범위치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 가장 최소 금액에서의 매치 믹스나 전략이나 같은 걸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최대 금액에서의 전략이나 매치 믹스를 제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비용을 조정하든 매체 네. 수를 조정하든 아니면 운영 기간을 조정하든 하면서 이제 예산 내에서 맞춰서 빠르게 네.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광고는 똑같아요. 최적화가 짱이거든요. 그렇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내 브랜드와 내 업종과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것과 광고를 운영했을 때 제일 잘 되는 매체, 제일 잘 되는 소재, 제일 잘 팔리는 타겟을 알기 위해서 최적화를 계속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빨리 하면 좋은 게 나중에 헛돈이 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 매체 테스트 해볼까요? 요 매체 테스트 해볼까요? 최적화 시키는데 뭐 아까 얘기하면은 뭐 메타 전환 캠페인 하려면 50개를 쳐야 되는데 그걸 어느 기간 안에 50개를 못 채면 또 머신러닝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최적화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를 차라리 설명해 달라고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해. 저희도 답답하죠. 30, 50 그건 많이 나오면은 효율 잘 나오면은 돈 더 쓰겠다. 근데 30, 50을 처음에 한 달 정도를 태워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효율이 안 나온다고 효율 너무 안 나오네요. 이 매체 이거 안 좋은 매체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답답하긴 해요. 맞죠. 왜냐면 효율이 나올 만큼의 광고 운영이 안 됐는데 그렇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산. 벌써 50분 동안 했네. 예산이 있고. 혹시 뭐 다른 거나 아니면은 뭐 대행사를 여러 군데 컨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고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하면서 조금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내가 이거는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디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 제가 저희가 25분까지 질문을 받고 네. 저도 퇴근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퇴근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25분까지 일단 뭐 요기에 대한 내용을 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좀 기다렸다가 없으시면은 차라리 그 메일이든 카톡이든 전화든 아니면 저희 그 마케팅 학교 밑에 댓글이든 남겨주시면은 그걸로 통해서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문의 내용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상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주제들로 하면은 우리 상황이랑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훨씬 더 그렇죠. 많고 있기 때문에 자 2분 남았습니다. 정말 이 주제가 아니고 그냥 아무 주제나 네, 다 괜찮으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해 볼까요? 실제로 신규 브랜드든 아니면 운영했던 브랜드든 해가지고 최적화하는데 못해도 얼마 걸리는지. 기간을 말씀하신 거네요. 예산에 따라 아마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전환 캠페인을 돌릴 때 50개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제 그 광고 최적화가 일어나는데 예산을 당연히 많이 쓰게 되면 전환이 그만큼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광고 최적화 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근데 광고 예산을 좀 적게 쓰게 되면 전환이 일어나기까지 50번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 광고 최적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배너 광고든 다 검색 광고든 마찬가지죠. 똑같은 게 검색 광고도 그 키워드가 클릭 한 번 났는데 하나 팔리면은
전환율 100%인 거잖아요. 네. 걔는 평생 100%짜리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모수라는 걸 항상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적화 기간을 빨리 잡으려면은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네, 유입을 받고 그 유입된 사람이 얼마나 액션을 하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느리게 천천히 가는 거를 참고 기다려주셔야 네. 돼요. 이걸 조금 상세하게 풀면 배너 광고는 이제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최적화되는 그 개념을 설명한 거고, SA의 경우는 품질 지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외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 유입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예를 들면 쇼핑 검색 광고는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고 뭐 예를 들면 입찰가를 조정해서 품질 지수를 올리는 게 광고 최적화가 될 수 있고, 키워드의 경우도 뭐 비슷하겠죠.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게 광고 최적화를 하는 길이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그냥 광고를 안 태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고를 어느 정도 태우고 상위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클릭을 받고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품질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원리라서 다 똑같습니다. 배너 광고든 SA든 어쨌든 모든 광고에서 광고 최적화는 가장 중요한 광고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분 됐네요. 질문이 네, 없네요. 아쉽네요. 야, 퇴근이다. 네, 그래도 이거 일단 네. 오늘 라이브 또 끝까지 다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이효르님도 질문 이렇게 길게 몽키스님에 같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재미없는 걸 들고 오긴 했어요. 얘가 정했어요. 근데 네. 다음에는 이제 매체나 아니면 네네.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네네,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재밌는 주제,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주제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